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김경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양방향 소통이 좀 제한적이긴 한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 채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가능한 기술 수단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양방향 소통이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오늘 지금 강의 주제가 길어요. 기후변화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기업의 변화와 책임 그리고 인재상이라고 했는데 제목을 조금 이렇게 간략화한다 그러면은 현재 그 시장 경제를 이루고 변화해 나가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실제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돼 있는 디지털이라는 기술 관점에서의 시장 경제, 앞으로의 시장 경제 변화, 그리고 그런 변화에 따른 우리 그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2000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올해 이제 20년이 지났네요.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 이 분야에서 또 역할을 하면서 이런 대표로서의 일을 2013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좀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히 특이한 사항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첫 직장 생활이죠. 1995년부터 다국적 기업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한 비교라든지 그런 객관적인 관점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글로벌 기업에서 지난 25년 동안 일했던 경험과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게 요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 이제 이 큰 변화가 이게 이 산업이라든지 영역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동영상 한 편 짧게 보고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전통적인 패션 산업의 강세를 보여왔던 프랑스.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쥐기 위해 맹렬한 추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파리 근교에 위치한 슈나이더 일렉트릭. 에너지 관리와 자동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2002년부터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입니다. Donc l'innovation est clé chez Schneider Electric, les clients qui ont des besoins et nous essayons de satisfaire ces besoins autant que possible en imaginant d'autres applications pour apporter de la valeur à ces clients. Ensuite, on profite d'opportunités technologiques comme l'IoT par exemple.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사물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분석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으로 체질을 개선한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들보다도 더 많은 변화가 그 영역이나 진폭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큰 축은 데이터를 통한 정보 그리고 그 정보가 서비스화함에 따라서 그러한 서비스 비즈니스가 전통적인 하드웨어 비즈니스를 지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80여 년 역사의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 내에서 필요한 인력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Et parmi ces 8000 ingénieurs en R&D, il y a 2200 ingénieurs software. C'est un chiffre qui va probablement évoluer à la hausse et qui va se développer dans les années prochaines, dans les années futures, puisque si, c'est vrai qu'aujourd'hui, ce sont des compétences qui sont très demandées par toutes les entreprises. 네, 여러분. 이 동영상 내용 중에서 아마 키워드를 뽑으라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그 다음에 디지털, 어떤 이제 이노베이션, 혁신을 뽑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어떤 회사였는지, 그리고 어떤 혁신을 하는지, 또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그 이제 오늘의 메인 팀인 시장 경제, 디지털 경제가 우리 지금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 나눌게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는 뭐 소개도 나왔습니다만 한 186년, 187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알작스 지방이라고 그 로렌 지역에 옛날에 이제 그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분쟁이 오래 있었던 그런 이제 국경 지역이 되죠. 거기서 1836년에 슈나이더라는 유진 슈나이더, 아돌프 슈나이더라는 형제가 만든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뭐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프랑스 로렌 지방은 프랑스에서 나오는 철광석 광물의 90%가 생산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렌 지방은 이 헤비 중공업 그리고 이제 제철 혹은 뭐 철을 만든다든지 관련 산업들이 역사적으로 발전됐던 도시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부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 재건 산업이 이루어지죠. 이 세계 이제 대전이 끝난 이후에 각국에서 국가 재건 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산업 인프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인프라 중에서 에너지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항상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일이 된다면 우리도 같이 이렇게 GDP라든지 경제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되는 게 이런 에너지 인프라가 갖춰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전 세계 중에 상위 베스트 인 클래스의 국가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우리가 이 북쪽에 계시는 그 상황은 또 그렇지가 않죠. 이토록 전력 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20세기 초반에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처음 전기 산업에 진출하게 됐던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의 이 핵심 역량들 그리고 사업의 이 시장들을 다각화하고 바꿔왔는데요. 최근 2003년에서 2020년 오늘까지 약 15년 전에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저희들이 잘했던 지난 한 60년 동안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했던 전력에너지, 산업 자동화의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또 소프트웨어 기술, 융합을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그러한 시장에서의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15년간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크게 이제 꼭지를 한 3가지 정도로 본다면은 전기 전문 회사에서 전기 및 디지털 전문 회사, 그다음에 제품 어떤 하드웨어 제품 회사에서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비즈니스를 융복합한 그런 전문 회사, 그리고
유럽과 북미 지역의 사업 중심이었던 회사에서 말 그대로 글로벌 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15년에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살아왔던 그런 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장표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저희들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내용들의 그 매출의 비중을 보시게 되는데, 원래 이 태생이 프랑스 태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북미,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골고루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느 글로벌 회사나 이 가장 중요하게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지오폴리티컬한 그러한 이제 도전 과제들이 있고, 또 이 세계의 GDP가 항상 성장이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균형되어 있는 그런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만큼 글로벌하다는 것이고, 또 그 두 번째로는 그런 동시에 각 그 나라라든지 지역에 맞는 로컬화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그런 노하우와 이 네트워크를, 이코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 워낙에 많은 이제 요즘 회사들이 큰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매출 대비해서 R&D의 투자 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OECD 국가 중에서 그 전체 나라로 본다 그러면은 R&D 투자액이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1, 2를 다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만은 일개 이제 단일 기업 차원에서 봤을 때 매출 대비해서 5%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이제 처음 입사했던 2000년, 20년 전에 매출이 지금 현재 매출과 비교해보면 약 한 5배 정도 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앱솔루트 어마운트로 절대 금액으로 보면 그만큼 R&D 투자도 비중은 5%를 유지했지만 그만큼 5배 이상 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지속적인 R&D를 통해서 이 디지털 경제,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산업에서의 디지털 기술을 리딩할 수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 장표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큰 축으로 필라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산업 자동화와 공정 자동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공장에서 그 기본 기술에 따라 가지고 설계가 되고 공장이 지어지고 또 운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공정 기술, 제작 기술, 그 다음에 기타의 생산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죠. 이러한 것을 과거에 자동화라는 관점에서의 그런 기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은 거기다가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포함되어서 또 다른 그런 디지털 기술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 관리 영역입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다 쓰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수업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PC를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모든 것이 다 이제 파워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에너지의 효율화에 대한 또 전문성을 두 개의 큰 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글로벌하게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2020년 조사의 결과입니다. 아마 상당히 이제 대표적인 그런 학생들한테 대표적인 그런 조사 기관이라고 생각돼요. 유니버섬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매력적인 고용주 순위에서 48위를 했어요. 이건 이제 공대생들한테 제한되어서 이 조사가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92위예요. 한국에 지금 저희들 이 엔지니어링 혹은 이런 산업 제어, 에너지 관리 영역에서 수없이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국내 회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저희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그래도 한국 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 특히 공대생들한테서 그 브랜드 이쿼티가 나쁘지 않다. 92위에 올라온 것은 상당히 그 이제 그 어치브먼트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처음 우리 회사를 입사를 해서 다닐 때만 해도 아마 공장이라든지 혹은 관련돼 있는 산업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 그리고 기술 이 분야에서 아주 이 많은 글로벌 회사를 경험하셨던 분들 정도가 아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이제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속 가능성이고, 그리고 우리 지구의 기후 환경에 대한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가치가 확산됨에 의해서 학생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사업을 한 지 한 44년 됐어요. 그래서 약 한 450명 정도 저희들 그 동료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공장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저희들 그 경영진이죠. 슈나이더 일렉트릭 경영진을 본다면은 현재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중에서 40%가 여성분이에요. 그리고 50%가 비공학 계열입니다. 60%의 경영진들이 전혀 다른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뭐 게이밍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험회사 혹은 이제 물류 전문 회사 뭐 이런 이제 곳에서 왔습니다. 그 왜 그러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장표 설명드리기 전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런 그 변화의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마 이제 다양성이고 그 다음에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밑변에는 이 포용성이 기준되어 있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다양성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느 글로벌 기업이나 혹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나 다 다양성을 주창을 하죠.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 국가별, 사회별 혹은 이제 집단별로 그런 집단적인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성별, 또 서로 다른 이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전문성에 대해서. 그러나 기술은, 그리고 이 시장의 변화는 그러한 것을 현재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패션이 아니고, 또 다양성은 어떤 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 차원에서 수없이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지나면서 이루어야 할 기업의 전략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40%의 저희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경영진들 중에서 그 중에서 세 분은 직접 사업부를 이끌고 계세요. 공장에서 수없이 많은 아직까지는 남성이 좀 도미넌트 되어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죠. 그런 곳에서 그분들을 리딩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같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데 이 진두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자랑스러운 이제 이 학교 그 졸업하신 여러분들 선배님 중에서도 저희들 가장 큰 사업부를 현재 지금 리딩하고 계세요. 이토록 이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또 한국에서 이공계 혹은 이제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여성 탤런트를 이 시장에 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 채용 관점에서 혹은 여러분들한테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어떠한 가치 있는 회사인가를 프로모션 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남성이 여성보다 열등하거나 혹은 여성이 우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양성평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이제 특히나 이제 기업 집단들은 수없이 많은 변화와 또 수없이 많은 이 확산적 이 아이디어, 확산적 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생산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함에 있어 가지고 리소스는 점점 더 전투적으로 리소스를 이 자기 이 사업을 위해서 혹은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공감 능력, 결국은 네트워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필요한 그러한 소양이고 그리고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 리더십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위셋하고 같이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그 학생들, 특히나 이제 여성 탤런트들 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글로벌 기업, 그러니까 저희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죠.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계시는 여성 리더들 혹은 멘토들, 그리고 우리 인사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가치와 이런 그 실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했을 때 생기는 혹은 또 궁금해하는 여러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또 시민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또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글로벌 포지션, 그 다음에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 경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경제 중에서도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전력, 산업의 메가 트렌드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또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에너지는 2040년이죠. 얼마 안 남았죠. 한 20년 이후에는 그 2017년에 사용했던 에너지보다도 약 한 2배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디지털화예요. 디지털화는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쓰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IT 기기들, 휴대전화라든지 여러분들 PC라든지 혹은 여러 이제 모든 IT 기기들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전산센터라고 하는 말 그대로 에너지 먹는 하마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약 한 10% 정도 되는 에너지 사용량은 바로 이 전산센터,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그거에 대한 처리, 저장,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에너지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도시화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약 한 20%에 있는 그 포버티, 우리 바텀 오브 피라미드라고 하죠.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중산층들은 삶의 퀄리티를 위해서 엄청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도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도시의 인프라를 건설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메가 트렌드를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기후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 기후 변화는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 코비드 때문에 한 가지 이제 우리 데일리 라이프로 변한 거를 좀 본다면은 매일 아침 오늘의 미세먼지는 어떨까를 휴대폰 포탈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출근하던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코비드 이전에. 근데 요즘은 그걸 거의 이제 확인을 안 하는 게 제가 이제 느끼는 저의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구의 그걸 이제 정확하게 부르는 것을 제가 잠시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구의 수명을 갖다가 1년 365일로 정하고 유엔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이 그것을 이제 우리가 현재 상태로 현재의 에너지 소비 패턴이라든지 혹은 탄소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의 수명이 1년이라고 그러면은 언제 지구의 수명이 끝날 것인가를 계산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매년 발표를 하는데 작년까지 아마 그게 7월 15일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1년 365일 살아야 되는데 7월 15일 되면 수명이 다한다라는 것이죠.
올해는 그게 45일인가 늦춰졌어요. 이제 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물동량이라든지 이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많이 줄었죠. 어쨌거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1년의 수명을 1년 동안 살 수 있게 우리 지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큰 챌린지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서도 느끼는 챌린지이기도 하지만 또 글로벌하게도 큰 챌린지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도전 과제를 어드레스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 기술이 바로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죠. 디지털 기술, 응용 기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각각의 서브젝트에 대한 기술들이 잘 융복합되고 또 실험되고 이미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환경에 대한 챌린지, 그다음에 우리 이 지속 가능한 이런 그 큰 대주제에 대해서 또 공통의 주제에 대해서 어드레스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좋은 예가 여러분들 쉽게 이제 많이 들을 수가 있는 게 이제 재생에너지예요. 과거에 사실 이 탄소의 발생의 70%, 약 한 80% 가까이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화석연료입니다. 석유, 석탄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은 최초부터 그렇게 탄생이 되었고 우리 사회나 우리 산업들은 탄소연료를 잘 쓰고 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생산하는데 지난 100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탄소 연료가 아닌 대체 에너지로서 친환경 에너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에너지의 수요를 대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 우리가 아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러한 것들이 가장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휘발유라든지 경유 이러한 것을 안 쓰게 되죠. 그래서 발전단에서부터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해서 소모단까지 이 수요단까지 친환경 에너지를 쓸 수 있다. 근데 과거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경제성의 원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배터리라든지 혹은 재생에너지 기술 자체의 원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석유화학연료, 화석연료에 비해서 이 원가가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여러 국가나 혹은 회사나 이 수요자들이 이 기술을 이 범용으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기술의 발전은 말 그대로 이제 이 가격의 인하를 가지고 옵니다. 현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가격으로 내려올 만큼 기술이 개발이 돼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조금 그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래넷은 플랜 B가 없죠. 플랜트 B가 없죠. 그래서 플래닛 B가 없고 플랜 B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랜 B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유일한 이제 하나의 행성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자신 있게 또 다른 이제 플랜 B가 되는 행성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결국은 우리가 가진 행성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이미 우리 지구는 비상 상황이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패턴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구성 화석연료죠. 를 소비했을 때 약 한 3.1에서 3.7도씨의 평균 기온 상승을 2100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빨리 이러한 이 온도 상승의 궤적을 커브 시켜야지만 우리 지구가 그리고 인류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2.6도에서 3.1도, 3.2도씨 사이에 그러한 온도 상승을 받을 수가 있다. 결국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아주 많이 줄여야죠. 그리고
지금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효율적 사용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안 했을 경우에는 현재의 트렌드로 봐서는 약 한 80년 이후에는 현재보다도 피아님 맞으세요? 네. 에너지 소비는 40배가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기후 변화의 임팩은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단순히 이제 에너지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친환경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하게 사용하느냐,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또 운전하고 있는 공정이나 공장이나 이러한 것을 얼마나 효율화하게 쓸 수 있느냐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런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 2040년까지는 탄소의 50%를 절감하고자 목표를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장표가 따로 나중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 혹은 이제 한국에서 그 기업이라든지 모든 이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사용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 꼭 동참을 해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구적인 우리의 공통적인 그 도전 과제를 어드레스하고자 하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산업이고 또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러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재화와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게 될 텐데 전 세계의 모든 이 서플라이 체인, 이 공급망이라든지 혹은 이 사용자들이 이 책임 있는 사용자들이 늘어요. 결국은 탄소를 발생하는 제품 혹은 이 제품을 만든 회사의 그 공급업체가 탄소를 다량 발생하는 그러한 이제 원재료를 생산하는 공급업체다 그러면 사용을 안 하게 돼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미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기업에서는 약속을 하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큰 변화 그리고 당면 과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UN에서 Sustainability Development Goals 해가지고요. 이게 아마 그 반기문 총장님께서 계실 때 나왔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17가지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크게 이제 한 3-4개 꼭지를 본다면 첫 번째로는 그 어드레스 바텀 오브 피라미드, 그래서 빈곤이나 가난에 처해진 분들에 대해서 전 지구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점점 더 이 교육 그리고 교육을 통한 우리 소비자들의 책임 있는 소비를 권장을 합니다. 이게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술과 그러한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인가, 또 내가 이렇게 소비를 함으로써 그것이 과연 긍정적인 영향, 선순환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이제 소비 패턴에 대해서 점점 더 독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은 바로 환경 재난 그리고 이러한 챌린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러한 17가지의 UN에서 만든 발전 목표에 준해서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이 기업의 IR이라고 그러죠. 인베스터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서 그때 발표를 하고 있고, 또 회장 및 회장 이하 그룹 1,000명의 리더들, 약 탑 1000 리더들의 성과금에 그 목표의 이 성취도에 따라서 성과금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내 그 G사라든지 여러 이제 회사들이 이런 그 글로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정말 빨리 많이 좀 확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한국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친환경 경영의 친환경 경영 관점에서 한국 맥도날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하죠. 그래서 맥딜리버리라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배달할 때 서비스할 때 사용하고 있는 바이크를 친환경 전기 바이크로 교체한다든지 또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해서 자원 재활용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장에 사용하고 있는 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전기 절약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그램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개인이든 뭐 집단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이 마인셋을 좀 바꿔야 된다. 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기업이라고 하면은 생산, 양, 수익성, 그다음에 매출, 시장 점유 뭐 이러한 그 이제 중요한 지금도 유효합니다만은 중요한 이제 기업의 가치를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생산량 위주, 그 다음에 빠른 생산, 고도화, 그리고 기계화, 그리고 자동화에 따른 아무래도 좀 단절되고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그런 업무들이 지속되어 왔었죠. 그리고 어떤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지고 개인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혹은 편향되어 있는 그런 의사결정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시장 지향도 이 핵심 역량이 있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머무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디지털 시대를 바라본다면 말 그대로 이제 이 기술에 의해 가지고 사일로가 브레이크 되죠. 각각의 격벽에 처해 있던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혹은 기술들이 융복합되고 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저희들이 매일 보고 있는 그런 새로움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도 과거에 이제 그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이런 매장에서 이 고객과의 경험도 디지털 온라인 상에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거나 오프라인 상에서 온라인으로 가거나 이런 여러 이제 멀티 디렉셔널 고객 경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혹은 컨설테이티브한 그런 서비스 비즈니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코로나 그 코비드19 상황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이커머스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가 5배가 늘었어요. 5배. 죄송합니다. 15배. 15배. 이제 우리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전체 그 이커머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코비드 상황은 더군다나 이런 디지털에 대한 이 고객과 경험 그리고 거래의 촉매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양한 시장에 대한 접근 그리고 데이터에 의거한 의사결정이 점점 더 이제 필요하고 우리가 아무리 빨라도 물론 이제 뭐 이런 AI나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의 그런 감성, 지혜 그리고 이런 그 뭐라고나 할까요? 인투이티브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어드레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데이터 기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means는 도구는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봐요. 그게 이제 뭐 AI 기술이고 그런 건데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디까지 이제 진보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 바라본다면 바로 특히나 이제 우리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의거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에러들을 줄일 수 있고 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아무리 뭐 사람이 빠르다고 그래도 의사결정이 빨라도 데이터나 혹은 이제 데이터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보다 빠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좋은 그런 장점으로 작용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거는 뭐 실험적으로 저희들 그룹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룹에 여러 가지 이제 포지션들이 나오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이런 이동을 장려를 하고 또 많은 직무에서 경험을 저희들이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게 상당히 아날로그 프로세스였어요. 그래서 매년 혹은 매 분기에 본인이 같이 근무하는 이런 동료분들하고 그 사람들이 향후에 어떠한 직무에서 어떻게 본인의 개인적인 비전 그리고 경력 개발을 해 나갈 것인가를 컨설팅했는데 요즘은 오픈 탤런티드 마켓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프로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을 이 플랫폼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 AI가 돌아가면서 그룹에서 이렇게 이 나타난 여러 포지션에 매칭을 해줘요. 그리고 그 매칭이 돼 있는 포지션을 우선적으로 인사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거 조금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하신 분들은 많이 좀 공감을 하시는데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는 그런 이제 엑스퍼트 스트림이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아주 전문가가 되는 그런 직무들이 있고 아니면은 제너럴 스트림이라고 그래서 제너럴 매니저라든지 이런 관리형 인재가 되려면은 여러 이제 분야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이동들이 많고 같이 일하는 이제 동료들의 혹은 이제 나의 보스의 이동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이 탤런트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개인적인 관점이 다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여러 가지 이제 변인들에 대해서 탤런트를 평가하는 기준들에 좀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이런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마인드셋 이시라고 보이고 이 변화는 뭐 우리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분명히 이제 변화가 발생이 돼요. 다만 이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리딩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관성에 매여 있는가는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디지털화는 필수이다. 전 세계 이제 64% 물론 이제 그 서베이에 참가한 지금 그 포춘 500대 기업이 기준이라고 봅니다. 64%의 경영진은 디지털 전환은 이것은 회사의 생존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에 따른 시장 경제의 이 성장률, 우리가 복합 성장률이라고 하는 연평균 성장률은 약 한 2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디지털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가까운 나라 중국, 샹강, 홍콩이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가면은 지난 10년 동안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너무나 눈부시게 바뀌고 있어요. 디지털 경제, 디지털 이코노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노베이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너무 행보가 늦다. 한국은 이런 이제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디지털 오너십, 디지털에 대한 그런 이 모든 국가 경쟁력의 중앙에 놓고 움직이는 나라들이 결국은 앞으로 30년, 50년을 또 리딩해 나가지 않을까,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변혁의 리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것에 이제 많이 좀 준비가 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뭐 사실 디지털이라는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여기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 그 생각을 줌인시키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객 경험, 그 다음에 생산, 그리고 디지털을 통해서 발생되는 여러 산업의 융복합,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시장 창출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해요. 이미 이제 데이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로우 머티리얼을 원재료를 본다 그러면은 데이터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도 이미 현재 약 한 10%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뭐 데이터를 우리가 이 유용성을 판단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자체의 분류라든지 혹은 데이터의 이 연관성에 대한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분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어느 그 통계에 보면은 대부분의 기업에 있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왜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당신들한테 힘드냐고 물었을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주도해 나갈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세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여러 자산들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막대한 이제 그 투자가 돼 있고 그것을 다 이제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거냐, 바꿔야 되는 거냐. 그런 업프론트에 대한 이 투자비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기존에 있는 그 자산들 혹은 데이터에 대한 이제 전략 수립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실행하는 그런 실행력, 이것이 이제 조직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컨설팅 해주고 또 대신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집단들이 이제 이미 많이 생겼고 그 중에 저희들 또 슈나이더 일렉트릭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데이터의 활용과 관계돼 가지고 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자들의 챌린지를 연관해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전문가 그룹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전략 수립을 하고 계획해 나가느냐, 그리고 있는 데이터를 잘 씀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기 동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아니네요. 요거는 저희들이 그 사실 이제 아키텍처예요. 이게 좀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빌딩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혹은 이제 여러 그 소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모든 제품들이 쓰고 있는 하드웨어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하고 또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이 이제 밑에 있는 그런 이제 레이어가 되고, 그 다음에 엣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각각의 이 운용하고자 하는 그런 자산이나 프로세스를 근접해 가지고 안전과 그리고 신속성 있게 제어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레이어가 되고, 그 상위가 서비스 영역입니다. AI라든지 혹은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시대, 동영상이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다. 인공지능 말씀드렸고, 빅데이터,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등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사물 인터넷에 좋은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그 휴대폰을 통한 단말기를 통한 액티비티는 데이터로 또 그것이 이제 정보로 바뀌고 있죠. 이러한 시장은 35% 이상 늘어날 것이다.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우리 국내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5G라든지 이런 이제 통신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거에 접근 못했던 데이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못했던 영역들까지 쉽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동차의 무인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로 이제 달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안전에 관련돼 있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앞차가 추월하거나 혹은 뒤차가 빨리 오거나 뭐 갑자기 이제 이 전방에서 사고로 인하거나 혹은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은 그것을 빨리 그 데이터가 센싱을 해서 이 차를 안전하게 운전자가 아니라 승객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게 혹은 이제 운전을 패턴을 바꿔주거나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이 나올 텐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통신 기술이 있어야 되죠. 수십 수백 미리세컨드의 통신이 이루어져서 준비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서 실제 차가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빠른 시간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빠른 시간 동안 통신이 가능할 수 있는 통신 기술, 그리고 그 통신이 뭐 예를 들어서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터널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뭐 이런 인터넷 통신이 안 된다. 끊기게 되면은 또 안 되니까 그런 이제 레이턴시라고 합니다만 지연 기능이라든지 혹은 통신이 이렇게 불량한 경우가 없어야 되니까 그런 기술들이 같이 발전하면서 이런 이제 데이터의 처리와 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그런 수요의 영역은 점점 더 이제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에 따라서 데이터의 양도 또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AI를 통해서 이 서비스하고 또 의사결정이 기반이 되는 이런 산업들도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그건 뭐 분명한 트렌드가 되리라고 봅니다.